여러분, 혹시 200년 전 조선시대 학자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정약용 선생의 명언들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자 성공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5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첫 번째, 명언책을 읽지 않으면 의리에 어둡고 글을 쓰지 않으면 뜻이 흐려진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읽고 쓰는 것을 통해 생각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뉴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정작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책을 읽지 않으면, 의리에 어둡다는 말은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글을 쓰지 않으면 뜻이 흐려진다는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운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70% 이상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글로 정리하면 기억 보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30분 책을 읽으세요. 둘째, 인상 깊었던 부분을 3줄로 요약하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명언,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다만 쓸모 있는 곳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명언은 정약용 선생의 인재관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재능이 있으며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누구나 빛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역사를 보면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당했지만 세기의 발명가가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학습장애 의심을 받았지만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무명 그룹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낼 적절한 무대였습니다. 어떻게 쓸모 있는 곳을 찾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둘째,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찾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길은 아니구나를 확인한 것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중 학문 연구에 매진하여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유배지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쓸모 있는 곳이었던 셈이죠. 세 번째 명언, 밭을 갈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은 도둑질보다 더 나쁜 짓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노력 없이 결과만 원하는 태도입니다. 복권을 사며 일확천금을 꿈꾸고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기적 같은 다이어트를 찾아 헤매죠. 정약용 선생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 도둑질보다 나쁠까요? 도둑질은 적어도 실행에 옮기지만 노력 없이 결과만 바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망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요즘 영끌, 비투 같은 단어가 유행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와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 56시간을 공부하고 분석합니다.
그는 오늘 그늘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험 벼락치기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순 있지만 진정한 배움은 매일 조금씩 쌓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하루 한 글자씩 배우면 1년에 360자, 10년이면 3600자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세요.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쪼개세요. 둘째,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셋째, 과정을 기록하세요. 넷째,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에 집중하세요. 네 번째, 명언법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고 혼자 있으면 괴로움이 배가 된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편지로 가족, 제자들과 소통했고 그 편지들은 여유당전서로 엮여 전해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역설적입니다. SNS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40%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벗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 연구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첫째, 먼저 좋은 벗이 되세요. 관계는 거울입니다. 둘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각자의 고민, 꿈,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좋은 관계도 방치하면 멀어집니다. 넷째, 어려울 때 손 내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는 이충익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배 시절 이충익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왔고 선생은 편지에 그대가 있어 이 고난도 견딜만하다고 썼습니다. 5번째, 명언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이는 하루의 죽음이다. 이 명언은 시간은 생명과 같으니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평균적인 한국인은 하루 새 4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1년이면 1095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절반만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한다면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고 부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보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기쁨도 성장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18년이 학문적 완성의 시간이 되었죠. 시간 활용법입니다. 첫째, 하루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시간 도둑을 찾아내세요. 셋째, 작은 시간을 활용하세요. 넷째, 저녁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75세까지 글을 쓰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생명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5가지 명언을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고 쓰며 지식을 정리하라.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라. 꾸준히 노력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200년 전 말씀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30분 책을 읽고 배운 것을 정리하고 친구에게 연락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의 명언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명언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